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위원장 이주영입니다. 2024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틀 후면 2024년도는 가고 새롭게 밝아올 25년도에 새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연초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으시다면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셔서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라면서 또 밝아올 25년도의 태양을 보며 또 새로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4년도 마지막 교육 절차인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시간 잔여분을 소진하기 위한 재택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관련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총인건비 제도를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도 총인건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우리 임금 체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우리 조합에서 하고 있는 임금 협상이라든지 단체 협약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총인건비 제도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인건비 제도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총인건비는 각 시행기관이 당해 연도에 편성된 총인건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직, 정원, 보수, 예산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갖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2024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운영 지침에 그 근거가 있으며 대상 경비는 모든 인건비 항목과 사실상 급여로 볼 수 있는 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등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인건비 제도는 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가중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비계량 지표로 2.5점, 노사 관계도 비계량 2점, 그리고 보수 및 복리 후생에 대해서 비계량 점수 3.5점이 배정되어 있고 총인건비 관리는 계량 지표로서 3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연도 임금 협상에서 사측이 계속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체계의 전환을 위한 기관의 노력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하는 지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직적, 수평적 직무를 계속적으로 정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게 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등 사전 절차의 이행 여부 및 직무 도입을 위한 보수 규정 개정 등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노력과 성과에 대한 이를 하게 되는 이 지표는 비계량 2.5점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인건비 관리에 대한 지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운영 지침에 총인건비 인상률을 준수할 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것은 계량지표 3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법정 인건비, 그리고 성과급, 그리고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사항에 대한 이제 제외 사항을 예산 운영 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인건비는 퇴직 충당금, 그리고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성과급은 국가재정법 제77조 및 제78조에 의한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중 기존 인건비 전환금, 그리고 대체인력 인건비, 이것은 이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그리고 시간 선택제 일자리 예비비, 그리고 기타는 이제 뭐 우리같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이주수당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인건비가 있고 총인건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9개의 칸이 있다고 보시면
6개의 칸은 총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묶은 합이고 전체 9개의 칸은 인건비를 표현하는 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인건비라는 제도 하에서 작년 연말 지출된 총인건비에서 2.5%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반영해서 동일한 잣대로 2.5%를 반영해서 올해의 총인건비 총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전년 대비 지출 금액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인상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전년 대비 지출 금액이 작을 때는 인상 한도가 커지고 전년 대비 지출액이 평이할 경우에는 인상 한도가 보통의 수준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총인건비는 개인별이 아닌 총액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23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얼만큼 이제 총인건비를 쓸 수 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또 정부 경영평가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는 All or Nothing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도 정부 가이드라인이 1.7%였습니다. 그러면 인상률이 1.7%든 1.7% 미만이든 하면 평가 결과는 100점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보다 상이하게 2%를 올렸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량지표 3점이 0점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4년도 같은 경우는 2.5%입니다. 2.5%에 대해서 인상률을 달성했을 경우에는 100점,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 대해서는 0점 처리되어서 이렇게 정부 경영평가의 계량지표에 반영이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총인건비에서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은 입사, 퇴사, 승진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균 임금 계산 시 정원 내 입사, 퇴사, 승진으로 인한 총임금 증가액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정하게 되어 있고 퇴사 및 신규 직원에 대한 인원 보정, 승진에 대한 인원 보정 등이 총인건비 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퇴사, 신규 채용, 승진 등은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총인건비 관리 측면에서 보면 금년도 인상률 2.5%는 더 이상 초과해서 더 인건비를 인상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전체에서는 남은 예산이 있더라도 총인건비 인상 한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 없는 구조고 총인건비 안에 있는 예산 안에서만 임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인건비의 재원은 2024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3년도 말 정원 기준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전년도 입사자, 퇴사자, 승진자, 임금 피크제, 주말 휴일 근로 등 인건비 향상에 한도를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입사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퇴사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승진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리고 임금 피크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리고 주말 휴일 근무 등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 임금 인상액 잠식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근로수당 자녀 재원은 남을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또 금전근로가 많이 발생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됐을 경우에는 임금 인상 재원을 잠식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천만 원 정도가 자녀 재원으로 남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지출된 경우가 발생해서 잠식하는 사항으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1급 42명 임금 피크제 제외해서 3,487만 원 정도가 1.1% 선반영돼서 지출되는 것도 우리 임금 인상액을 잠식하게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 20주년 행사 휴무일 근로수당이 45명에게 지급된 1,000만 원 정도가 잠식을 당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근무, 보상휴가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 176명에 대해서 1,617만 8천 원을 지급한 것도 잠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직무구, 능력평가구 월 1만 원, 그리고 숙련기술진흥군 월 2만 원이 인상되는 바람에 총 539명 대상으로 6,800만 원 정도가 잠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 군속승진 인원 급여 인상이 100명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1억 4,859만 원 정도가 잠식이 당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축하 포인트, 첫째 자녀 신설했던 것들이 17명이 대상자가 되었는데 이 또한 1,464만 6천 원 정도가 임금 잠식 요소로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호봉 승급에 따른 연간 인상액 상급에서 6급 직급별 약 74만 2천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우리 실제적으로 임금 총임금비에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식을 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공단은 2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보직자에 대한 보수 체계가 있고 3급 이하 비보직자에 대한 보수 체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급 이상의 보직자들은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3급 이하 우리 비보직자들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하는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급 이상 보직자에 대해서 보시면 2급 이상 보직자는 기본 연봉, 성과연봉, 성과급, 그리고 직무급, 기타 수당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상급 이하 직원에 대한 보수 체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급 이하 직원은 기본 연봉, 즉 일반직 연구직 상급 이하 직원의 기본 연봉은 보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본 연봉 및 기본 연봉 월액을 호봉 등급에 따라 지급하게 되는 기본 연봉이 있고, 그리고 성과 연봉, 각 직급별 기준 성과 연봉 적용해서 비누적식으로 운영되는 성과 연봉이 있으며, 성과급이라고 하는 일반직 상급 이하의 직원의 특별 성과급과 자체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 연봉 월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경영평가 성과급은 매년 정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도 결정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급이라 해서 수평적 직무급 더하기 수직적 직무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으로 가족수당, 장기구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수평적 직무급, 중식보조비, 출산장려비, 수직적 직무급,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 가계지원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수 항목별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계지원비와 특별성과급에 대한 어떤 설명인데요. 감사원의 지적으로 연월차 수당으로 명절 휴가비를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기준과 다르므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아 지급 비율을 100%에서 50% 조정 후 조정 재원은 가계지원별로 산입해서 가계지원비를 5회에서 7회로 늘리려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에 대해서 감사원의 피드백으로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므로 가계지원비를 산입시킨 재원을 50% 이해를 특별성과급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급, 5급 초임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계지원비 지급 횟수를 7회에서 4회로 하향하는 대신에 기본연봉 월액의 10% 인상을 더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판공비류 지급 규칙에 따라 상급 이하 업무추진비 지급이 이루어졌는데, 업무추진비는 경비로 처리되어 비과세로 신고되었으나 실질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 항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폐지하고 직급보조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급 이하 직무급이 어떻게 신설되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 6급 보수의 조정이 필요했고 이거를 전 직급 직무급 확대 개편을 필요로 하는 사측의 요구에 노동조합이 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보조비 폐지, 중식보조비 일부 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상급 이하의 직무급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선택적 복지비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포인트 65만 원, 건강검진비 25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급 이하는 지급받았고 임원 연봉제 직원은 제외되었습니다. 예산은 기간 운영비로 운영되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복지포인트 2급 이상 25만 원, 3급 이하 77만 5천 원, 건강검진은 포인트로 통합해서 기간 운영비로 지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서 17년도는 2급 이상 12.5만원, 3급 이하 77만 5천원, 건강검진 포인트는 폐지되었고 단체 보험료로 포인트를 차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원은 제외되었고 15년도까지는 기관 운영비로 운영되었으며 16년도부터는 인건비로 편입되어 총인건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는 2급 이상은 12만 5천원, 3급 이하 77만 5천원, 공무직 40만원, 공무직은 19년도부터는 77만 5천원으로 상향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인건비로 들어갔고 선택적 복지비로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우리공단 보수 체계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공단은 준정부 기관 중에서도 특이하게 아주 복잡한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봉도 기본연봉, 성과연봉, 성과급으로 나눠져 있고 성과급도 경영평가 성과급, 자체 성과급, 특별 성과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급여라고 해서 기타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법정수당, 가족수당, 직무급에도 수평적 직무급, 수직적 직무급, 가산 직무급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며 장기 근속수당도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상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는 중식보조비, 가계지원비, 자녀 학비 보조금, 그리고 선택적 복지비, 그리고 기타 복지후생비로 출산장려금, 명절상여금, 차량 운영 지원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보수 체계에서 보시면 임원, 별정직, 그리고 일반직, 연구직, 상시직, 2급 및 보직자, 그리고 일반직, 연구직, 상시직, 상급 이하 공무직, 그리고 공무직 이렇게 구분해서 기본 연봉은 모든 직렬이 다 받을 수 있고 성과 연봉은 별정직과 일반직, 연구직, 상시직, 2급 보직자들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급은 모든 직군이 공통으로 받을 수 있고 자체 성과급 경우는 2급 이상 보직자만 받을 수 있고 2급 이상 보직자만과 그리고 3급 이하 우리 직원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성과급은 상급 이하 일반직, 연구직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수당도 이제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2급 상당부터 공무직까지 받을 수 있고 가족수당도 일반 임원 및 별정직은 받을 수 없고 모든 직렬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수평적 직무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직적 직무급은 일반직, 연구직, 상시직, 상급 이하 공무직 중에 훈련조사 분석급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 역할급도 일반직, 연구직, 상시직, 상급 이하 공무직, 훈련조사 분석급 및 공무직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를 보시면 우리 각 임원, 별정직, 보직자, 비보직자 이렇게 구분돼서 지급되는 항목들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평균임금이 어떤 것들에 들어가는 게 나와 있고 그리고 기준 월봉에 들어가는 항목들 그리고 인건비성 항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분되어 있는지 나눠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기본 연봉 그리고 자체 성과급, 특별 성과급 그리고 수직적, 수평적 직무역할급 그리고 중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여기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았던 성과연봉, 그리고 경영평가 성과급, 그리고 법정수당, 가족수당과 가계지원비가 평균임금에
이제 포함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월봉에는 기본 연봉과 수평적, 수직적 직무 역할급, 그리고 장기 근속 수당, 그리고 가계 지원비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수 관련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봉은 기본 연봉, 성과 연봉, 성과급의 총액을 말하고 연봉, 기본 연봉은 월액의 누계액을 말하며 임원, 별정직 연봉은 기본 연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봉 월액은 기본 연봉 및 성과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기본 연봉 및 성과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 연봉,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서 개개인별로 차등을 적용하여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고 기준급여, 기본급여는 보수액, 감급 등 각종 보수에 지급 시 적용되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기본급여는 기본 연봉과 직무급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을 말하며 휴일근로수당, 시간의 수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평균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급 등의 계산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급은 기준 월봉 곱하기 기간 지급률 곱하기 조직 성과평가 차등 비율 곱하기 근무기간으로 산정되며 자체 성과급은 상급 이하의 경우 기본 연봉 월액의 90% 곱하기 조직 성과평가 차등 비율 곱하기 근무기간입니다. 그리고 특별 성과급의 경우는 상급 이하 기본 연봉 월액의 90% 곱하기 조직 성과평가 차등 비율 곱하기 근무기간, 자체 성과급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금이 사실상 사측에 의해서 조금 힘들게 합의에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서 조정을 받고 와서 우리 조합에서 약속드렸던 만큼의 어떤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합은 항상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임할 것이며 노동조합답게 좀 더 노동자의 삶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더 건설적인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지비 간부, 중앙위 간부 모두가 다 합심해서 열심히 우리 조합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